아이기스는 류마를 상대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류마를 궁지에 몰아넣는 모습을 보였고, 아이기스는 강자들과의 전투를 통하여 감각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며 조로와 겨뤘을 때보다도 확실히 기량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류마는 아이기스의 압도적인 실력에 좌절하나 싶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이기스라는 벽이 류마의 재능을 개화시키기 시작하였고, 류마는 아이기스와의 대결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류마의 검 슈스이의 형태가 묘하게 변해갔고, 조로의 검 엔마, 도실류와 마찬가지로 서서히 영구 패도의 형태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아이기스는 류마의 검 슈스이를 바라보며 도신류마 검의 신이라는 이명이 아깝지 않군요. 당신도 영구 패도의 실마리를 찾으신 건가요? 라고 말했고, 류마는 패기의 흐름, 자연의 소리, 검의 포효, 그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들려온다. 이것이 검사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경지인가? 영구 패도 라고 중얼거렸고, 아이기스는 물론 영구 패도를 완성시킨 검사는 3000년의 역사를 통틀어도 롤로노와 조로 단 한 명뿐이니 말입니다. 허나 태고의 신께선 영구 패도조차 검의 본질을 방해한다며 강제로 그 힘을 억제하여 검의 본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고, 류마는 충격을 입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태고의 신이라 들어본 적조차 없는데 설마 조이보이가 어렴풋이 말한 신들의 전쟁이 비유법이 아니었던 것인가? 하지만 내게는 아무런 상관없다. 나는 검사로서 나의 길을 걸을 뿐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이도류 천양 연화를 사용하였고, 그 순간 눈이 먹고 신체 속 장기가 환하게 비춰질 만큼 매우 강력한 빛과 함께 류마의 참격이 아이기스를 향해 날아왔고, 일시적으로 아이기스의 눈이 실명되어 버렸고, 아이기스는 침착하게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류마의 검로를 읽어낸 뒤 자신의 방패 혼천 패무순을 꺼내들어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류마의 이도류 천양연화를 막아섭니다. 하지만 그 순간 류마의 폐양색 패기가 마치 번개처럼 날아왔고 용의 형태를 띈 채 아이기스를 덮쳤고, 아이기스의 방패 혼천 패무순이 튕겨져 날아가며 아이기스는 류마의 이도류 천양연화를 허용하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류마는 찬스를 놓치지 않고 매우 빠른 속도로 아이기스에게 다가가나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눈이 생겨 류마를 바라보았고, 아이기스는 그 눈을 통하여 시야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뒤 곧바로 류마의 검 슈스이와 트리톤을 맨손으로 낚아챈 뒤 그대로 땅에 꽂아버렸고, 거리가 좁혀진 틈을 타 류마의 멱살을 붙잡은 뒤 자신의 주먹에 배황색 패기를 휘감아 류마의 복부를 강타했고, 류마는 피를 토해내며 그대로 멀리 날아가 성층권을 넘어 열권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1초도 채 안되는 짧은 시간에 류마에게 날아와 문디루이나를 사용하여 류마를 땅에 쳐박아 버렸고, 류마는 약 80km 상공에서 그대로 낙하하며 전신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중상을 입으며 그대로 땅에 처박히며 피를 토해냅니다. 하지만 류마는 트리톤으로 자신의 팔을 찌르며 자신의 피를 제물 삼아 일시적으로 몸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였고, 류마는 시익 미소를 지으며 목숨을 건 생사결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동반하지만 촉매가 되어 폭발적인 성장을 돕는다. 방패, 네 녀석도 결코 무사하지만은 못할 터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 역시 류마의 말대로 몸 곳곳에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기스는 다시 일어날 류마를 바라보며 도실류마 상상 이상의 강자로군요. 마치 태고의 시대에 존재했던 신들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라고 말하며 류마의 강함을 태고의 시대의 신들과 엇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해줍니다. 이무가 티치를 마무리 지으려는 순간 이무의 전신이 얼어붙었고, 이후 아오키지와 미호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무는 순식간에 얼음을 녹여버린 뒤 애송이들이 몇이나 들러붙던 무의 계획을 막을 순 없다 라고 말하며 전방으로 폐양색 패기를 뿜어냈고, 이무의 폐양색 패기는 너무나도 강력했기에 아오키지와 미호크는 표정을 구기며 뒤로 밀려납니다. 미호크는 방금 전까지 피토와 겨룬 것을 떠올리며 백호가 흑호가 되었군. 확실히 기량적으로 오로성과 이무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가. 오로성 피터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자였지만 이무가 빙의한 이후 패기와 위압감이 차원이 달라졌군. 레드라인에서는 빨간머리의 딸과 닮은 가녀린 여자의 몸이었기에 우리와 대등한 승부가 되었던 것인가 라고 말하며 군코의 몸에 빙의한 이무와 피터의 몸에 빙의한 이무는 차원이 다르다고 평가합니다. 아오키지는 이무를 바라보며 저것이 세계의 왕,
도대체 저 정도 되는 강자가 뭘 감추길래 세계의 진실을 파고드는 자들을 학살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이무의 압도적인 강함을 보며 이무 정도 되는 인물이 도대체 숨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호기심을 느낀과 동시에 과거 오하라 사건을 떠올리며 회의감을 드러냅니다. 이무는 아오키지의 얼음을 녹여버린 뒤 맹렬한 기세로 아오키지, 티치, 미호크를 향해 달려왔고 미호크는 내키진 않지만 역시 힘을 합칠 수밖에 없나 라고 말했고 티치는 제하하하하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어이 우리의 패기와 능력을 한 번에 폭발시키는 거다. 단일 기술로는 저놈의 괴란한 회복력과 방어력을 뚫어낼 수 없다고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양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았고 이후 거대한 어둠 기둥을 소환하며 주변의 모든 것 심지어 공기마저 빨아들이기 시작하며 지진과 함께 방출시키는 기술인 하르팍스 세이모스를 사용하였고 거대한 충격파와 티치의 폐양색 패기는 이무를 향해 날아갑니다. 미호크는 티치가 하르팍스 세이모스를 사용하자마자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흑도 요루의 끝에 무장색 패기를 집중시킨 뒤 자신의 필살기역 기술이자 과거 조로와의 최후의 합에서 꺼내들었던 기술 흑도 천하 만인지적을 사용합니다. 또한 아오키지 역시 얼음을 날카로운 검의 형태로 변환시킨 뒤 일시적으로 흑도화시켜 위력을 극대화시키는 기술 빙도 흑천을 사용하였고 티치의 하르팍스 세이모스, 미호크의 흑도천하 만인지적, 아오키지의 빙도 흑천이 동시에 이무의 몸을 정확하게 꽂았고 엄청난 폭발과 함께 이무의 가슴에는 상처가 남습니다. 이무는 티치, 아오키지, 미호크의 합동기를 허용하며 가슴팍에 상처가 남게 되었지만 이를 버텨낸 뒤 기세를 늦추지 않고 아오키지에게 접근하였고 이무는 아오키지 세계 정부를 위해 살아온다 나를 인정하마 허나 지금은 정의를 저버린 배신자에 불과하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앞발에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아오키지가 밟고 있는 지면을 그대로 내려쳐 아오키지를 공중에 띄워버렸고 이미 나스루와의 대결로 인하여 부상이 쌓이고 체력이 저하되어 있던 아오키지는 이무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하여 공중에 그대로 묶여버립니다. 이무는 아오키지를 공중에 띄운 뒤 맹고 천사를 사용하여 그대로 아오키지를 땅에 쳐박아버렸고 아오키지는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고 피가 뿜어져 나오는 중상을 입으며 결국 리타이어 되어버립니다. 이무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아오키지가 사망한 것이 아닌 기절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아오키지를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그 순간 미호크가 날아와 그대로 이무의 앞발을 베어버렸고 이무의 거대한 앞발은 그대로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이무는 괴란한 회복력을 선보이며 자신의 앞발을 재생시켰고 이후 자신의 본체와 피터의 몸을 분리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마침내 본체로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에 강림했고 이무의 압도적인 폐양색 패기가 섬 전역에 퍼지며 섬 전체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고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를 넘어 인근 섬에 머무르던 이들 대부분이 기절하고 해역 전체가 흔들리는 압도적인 스케일과 폐양색 패기의 위력을 자랑합니다. 이무의 본체가 자신의 앞에 나타나자 미호크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잠시 후 피터가 정신을 차리며 이무님 직접 강림하셨나이까 미천한 본좌의 몸을 사용해 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곧바로 야훼의 형태로 변한 뒤 풍멸 지진을 사용하여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며 미호크를 노렸고 미호크는 곧바로 자신의 최강의 기술을 준비하며 본체가 강림한 이상 승산은 없다. 허나 후회 없는 패배를 맞이하고 싶진 않군. 라고 말한 뒤 흑참 천지 멸사를 사용하였고 미호크의 참격이 검에서 뿜어져 나가는 것이 아닌 하늘에서 매우 거대하고 강력한 참격이 생겨나며 이무를 향해 날아왔고 영구흑도는 그 자체만으로 이무를 포함한 그 어떠한 존재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에 재생력이 뛰어난 이무조차 미호크의 공격을 경계하며 곧바로 디토 선멸을 사용하여 대지를 그대로 들어올려 미호크의 흑참 천지 멸사를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미호크는 이무의 풍멸지천에 휘말리며 자신의 검 흑도 요루를 손에서 놓치게 되며 전신의 충격을 입음과 동시에 이무의 앞으로 날아갔고 이무는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그대로 미호크의 복부를 강타했고 미호크도 결국 그대로 리타이어 되며 쓰러집니다. 이무는 순식간에 미호크와 아오키지를 기절시킨 뒤 티치를 바라보며 마샬디 티치 제법 싸움이 길어졌구나. 무의 본체를 강림시킨 것은 이 녀석들의 수준에서는 빛나는 성과다. 허나 무가 직접 강림한 이상 모든 것은 무의 뜻대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무는 순식간에 미호크와 아오키를 초살내버린 뒤 야훼의 폼으로 변화하여 티치에게 접근하였고, 티치는 제하하하하 저것이 정점의 힘인가, 세계 정부의 왕 이무 상상 이상이로군 이라고 소리친 뒤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먹에 지진을 휘감은 뒤 그대로 땅을 내리쳐 지면을 들어올리며 이무의 접근을 방해한 뒤 어둠어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매우 거대한 블랙홀을 소환하며 이무의 움직임을 묶어두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무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티치의 능력에 간단하게 저항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성창천지 멸화를 사용합니다. 이무가 성창천지 멸화를 사용하자 하늘과 구름이 모두 사라지며 거대한 롱기누스의 창이 구현화되며 서서히 티치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성창천지 멸화는 이무의 시그니처 기술이자 조로와 루피조차 고전시킨 최강급 기술입니다. 롱기누스의 창은 그 존재만으로 섬에 있는 모든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더플라밍고와 크로커다일은 겨우 의식을 유지한 채 하늘을 지켜보고 있었고, 크로커다일은 세계의 종말을 목도하는 기분이군 이라고 중얼거렸고, 도플라밍고는 훗훗훗훗훗 과연 세계의 왕인가 라고 말합니다. 티치는 이무가 구현화시킨 롱기누스의 창을 바라보며 젠장, 저 정도 범위의 공격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섬 전체가 수장되는 것은 물론 주변 해역까지 모두 저 창의 영향권일 테니 그렇다면 부딪힐 수밖에 라고 말한 뒤 태양색 패기, 지진, 어둠이 뒤섞인 거대한 기둥을 구현화시키며 이무의 공격을 막아설 준비를 하였고, 티치는 포르샤 복스를 사용합니다. 티치가 구현화시킨 태양색 패기, 지진, 어둠의 힘이 휘감긴 거대한 기둥은 구현화됨과 동시에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흡수하기 시작하였고, 섬의 약 3분의 1이 즉시 소멸되어 버렸으며 주변 해역의 바다가 메마르는 충격적인 모습을 연출하였고, 잠시 후 이무가 구현화시킨 롱기누스의 창과 충돌합니다. 그리고 두 기술이 충돌하며 팽팽한 흐름을 이어갔고, 티치는 생명력과 자신의 체력을 불태우며 이무의 성창천지 멸화를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곧바로 심장을 부여잡으며 쓰러졌고, 티치는 피를 토해내며 지하하하하 막아내는 데는 성공한 건가 라고 말했고, 이무는 조금은 놀랍다는 표정을 지으며 마샬디 티치 과연 전설적인 강자들의 핏줄이라는 것인가, 기량이 폭발적으로 상승 중이군 이라고 말한 뒤 천천히 티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티치는 더는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조차 않았기에 숨을 헐떡이며 이무를 바라봅니다. 아이기스는 압도적인 저력을 선보이며 류마를 압도한 데 성공하였지만 아이기스 역시 꽤나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아이기스는 쓰러진 류마에게 천천히 다가가나 그 순간 아이기스는 서늘한 기분을 느끼며 주춤했고, 류마의 참격이 매우 빠른 속도로 아이기스의 복부를 베고 지나갔고, 마치 유령이 나타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순식간에 아이기스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류마는 다시 일어나며 하하 어지간히도 약보였나 보군, 이제 막 끓어오르려던 참이다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도신류마 끈질긴 생명력이로군요. 순수한 무와 단련만으로 그 정도 경지에 이르다니 가히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정점의 선자라는 평가가 무색하지 않겠군요. 허나 당신은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이모님이 직접 강림하시며 이미 판세는 기울었습니다. 의미 없는 저항은 헛된 희생만을 낳을 뿐 이라고 말했고, 류마는 이미 한번 죽어봐서 미련 따윈 없다고, 그저 나의 끝이 궁금할 뿐이다 라고 말한 뒤 다시 전투태세를 갖추었고, 아이기스 역시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며 누군가가 나타났고, 류마는 조금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곧바로 검과 방패를 거두며 도실류마, 당신의 투지는 높게 평가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당신이 원하는 당신의 끝을 보게 해드리죠 라고 말했고, 류마는 여전히 전투태세를 갖춘 채 아이기스를 바라봅니다. 류마는 끝끝내 아이기스의 갑옷을 베어내지 못했으며 전투 양상 역시 아이기스의 우세였기에 아이기스가 사실상 승리했다고 봐도 무방하며, 류마 본인이 그 사실을 가장 잘 알았기에 류마는 조금은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며 손에 힘을 주어 칼을 꽉 쥡니다. 이무는 티치를 무력화시킨 뒤 티치에게 다가와 무의 세계를 완성하기 위해선 마샬디 티치인 이 녀석의 힘이 필요하다. 눈치 빠른 녀석이니 애진작이 눈치챘겠지 라고 말했고, 티치는 제하하하하 내가 순순히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나,
이 녀석은 갓벨리에서 데비일족을 학살하고 내 아버지 록스티 지백을 죽인 장본인이 아닌가 라고 소리쳤고 이무는 코웃음을 치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는 지저대지 마라. 이 녀석이 가족과 종족에 묶여 판단이 휘둘릴 남자가 아님은 잘 알고 있다. 분명 나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판단이겠지. 허나 모든 것은 무의 뜻으로 이뤄질 뿐이다 라고 말한 뒤 섭리의 눈을 사용하였고 하늘에서 거대한 눈이 나타나 티치를 바라봅니다. 참고로 섭리의 눈은 야훼의 능력을 극대화시킨 기술로 과거 이무가 조로를 세뇌시켰을 때 사용했던 기술이기도 합니다. 티치는 섭리의 눈을 바라보며 점점 자아를 잃어가는 느낌을 받으며 이대로 있다간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이무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고 판단하며 판단력과 순발력이 뛰어난 인물답게 이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티치는 제하하하하 나를 세뇌시켜버릴 셈인가. 그래, 이 녀석에게 필요한 건 마샬 디 에이버리라는 녀석의 힘을 이어받은 나의 그릇만이 필요할 터이니 허나 자아를 잃은 텅 빈 그릇은 권능의 고점이 필연적으로 떨어진다. 어이 이무, 네 녀석에게 협조하겠다. 네 녀석이 원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누군가를 부활시키는 것이겠지. 대신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로드 포네그리프를 모두 모아야만 도달할 수 있는 라프텔의 위치와 원피스의 정체를 말이다 라고 소리쳤고 이무는 조금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죽음의 문턱에서도 당당하게 원하는 것을 말한다라. 역시 데비디 존스와 마샬 디 에이버리의 후손이라는 건가. 좋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어차피 무에게 중요한 것은 태고의 신을 부활시키는 것 단 하나. 이제 와서 원피스의 정체와 조이보이가 남긴 것들을 감춘들 의미는 없겠지 라고 말했고 그 순간 섭리의 눈이 엄청난 빛을 뿜어냈고 티치와 이무의 계약이 체결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티치와 이무는 함께 류마와 아이기스의 앞에 나타났고 류마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어이, 이 녀석이 왜? 라고 물었고 티치는 류마 미안하게 되었군. 결국 이무 녀석에게 패배했다네 라고 말했고 류마는 싸늘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서 적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적의 개가 된 것인가? 라고 물었고 티치는 어이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라고. 이무 녀석에게 협력하는 대가로 조이보이가 남긴 원피스와 라프텔의 위치를 공유받기로 했으며 더 이상의 소모전을 멈추며 안전도 보장받았다고. 큰 그림을 위한 작전상 후퇴라고 생각하자고 라고 말했고 류마는 엎드려 살 바엔 일어서서 죽는 게 나의 신조건을.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칼을 뽑아들며 홀로 이무와 아이기스를 상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티치가 정색하며 어이, 그래, 무사의 곤조도 존중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살아남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중대한 착각이다. 결국 800년 전에 신념을 지키고 싸운 이 녀석은 어떻게 되었지? 이무와 그 패거리들에게 패배하며 흙이 되어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녀석이 애지중지하던 와노쿠니 사람들이 받게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이미 기울어진 승패에 미련을 갖고 싸움을 이어간들 무의미한 희생만 늘어날 뿐이다. 남자가 높은 곳으로 가는데 조금 비웃음을 사면 어떠한가. 결국 최후에 웃는 것은 내가 될 텐데 도실류마 선장으로서 아니 동료로서 부탁하지. 이번만큼은 내 결정을 따라주면 안 되겠나 라고 말했고 류마는 조이보이와는 또 다른 티치의 매력과 기조에 매료되며 하하, 자존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녀석이군. 어쩌다 이런 녀석과 엮이게 된 거지. 알겠다. 어찌되었던 이 녀석은 나의 선장. 아무리 바보같은 결정이라도 따르마 라고 말하며 검을 거두었고 그 모습은 마치 루피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조로를 보는 듯 했습니다. 아이기스는 티치를 경계하며 마샬 디 티치, 마샬 디 에이버리, 데비디 존스, 록스티 지백조차 갖지 못한 힘을 가졌군. 이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힘, 그것은 곧 사람을 이끄는 힘. 그 고집불통인 도신 류마마저 매료시키다니. 어쩌면 저 녀석이 세계정부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칼날이 될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발론 델피는 세계정부가 설립한 거대한 군사기지로 루피와 이무의 대결의 여파로 세계정부의 본진 마리조아가 무너진 뒤 세계정부의 새로운 본거지가 된 장소입니다. 또한 아발론 델피는 군사기지에 가까우며 페르톤이 도맡아 장기간 건설한 공간이기에 태고의 신을 부활시키는 데도 특화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이무와 티치가 합의한 끝에 검은수염의 덕당과 세계정부는 함께 아발론 델피로 이동하였고 오로송들은 사실상 전원 리타이어 되었기에 곧바로 회복에
감옥에 들어갔으며 크로스 길드원들은 홀로 본거지에 남겨진 채 완전히 수장되어버린 섬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고 새로운 본거지를 찾아 떠납니다. 티치는 아발론 델피에 도착한 이후 제하하하하 말이 좋아와는 비교가 되질 않는군. 섬 전체가 무장한 요새나 다름없군. 이라고 말했고 이문은 마샬 디 티치 잊지 마라. 너의 역할은 미지의 존재를 부활시키는 것. 의식에 성공하면 곧바로 라프텔의 위치를 알려주고 목숨을 살려주마. 허나 의식에 실패하면 검은 수염 해적단은 전멸한다 라고 경고했고 아오키지는 드디어 세상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건가? 니코로빈, 너와 오하라의 학자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했던 꿈이자 세계정부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했던 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키는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젠장 세계정부 놈들이 뒤통수를 칠지도 모르는데 라고 중얼거렸고 쾌이사는 쾌하하하하 그럴 가능성은 적을 거다. 이무 녀석은 적어도 900년 전부터 태고의 신을 부활시키려 했으니 그리고 나와 류마가 있는데 세계의 진실을 감춘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잘 알테지. 어차피 나와 류마는 900년 전 사람이니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쾌이사 당신이 세계정부를 배신할 줄은 몰랐군요 라고 말했고 쾌이사는 근위병 원래 영원한 것은 없는 법이지. 근데 나조차 몰랐던 세계정부의 비밀 전력이 있는 것은 섭섭하군. 나름 세계정부 소속일 당시에는 충성을 다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류마는 쾌이사 이 녀석과 한편이 될 줄은 몰랐는데 확실히 이 녀석이 말한 대로 영원한 것은 없는 모양이야 라고 말했고 쾌이사는 쾌하하하하 티치 녀석 생각보다 대단하군. 고집불통인 류마 녀석을 동료로 영입하다니. 하긴 이 녀석도 목적이 생긴 것이겠지. 롤로노와 조로라는 녀석을 넘는 것. 검사로서 적수가 없었던 이 녀석에게 롤로노와 조로라는 목표는 이 녀석이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테니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티치, 류마, 쾌이사를 제외한 검은 수염 해적단은 우선 아발론 델피의 외곽에서 대기하기로 했고 티치, 류마, 쾌이사, 아이기스, 이무는 아발론 델피의 가장 깊숙한 곳이자 페로톤이 태고의 신을 부활시키기 위한 의식을 끝마친 공간에 다다릅니다. 라피트, 바노거 등은 이무의 폐양색 폐기에 기절했던 상태였지만 다행히도 정신을 차리며 일어났습니다. 페르톤은 이무와 일행을 바라보며 호 이무님 정말로 티치를 데려오셨군요 라고 말했고 이무는 페르톤 모든 준비는 끝냈겠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페르톤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물론입니다. 곧바로 의식을 시작하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페르톤은 티치에게 다가와 마샬디 티치 얼굴은 생각보다 못생겼는데 마샬디 에이버리보다 더 못생겼군. 흡사 흑돼지를 닮은 것 같단 말이야 라고 말했고 티치는 발끈하며 제하하하하 정신나간 녀석이군. 세계정부의 개주제에 입이 거칠단 말이야 라고 맞받아쳤고 페르톤은 아나스타시스는 세계정부의 물건이었는데 이 녀석들이 훔쳐갔다고 들었는데 라고 말했고 쾌이사가 페르톤에게 다가와 아나스타시스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쾌이사는 흠칫하며 이 자식 세계정부 소속일 때 어렴풋이 본 기억이 있다. 마리조아에 가끔 방문해 이모와 밀담을 나누던 녀석. 아발론 델피의 공사를 주도하는 주술사 혹은 인부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이무 녀석에게 거들먹거리는 것도 그렇고 생각보다 더 거물인가. 어렴풋이 느껴지는 강대한 패기와 저 반지의 기이한 기운. 예상 외의 강자로군. 이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패를 숨겨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페르톤은 쾌이사를 보며 맨마이어 쾌이사 세계정부를 배신한 작자 아닌가.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니 기대하라고. 물론 지금은 아니니 너무 쫄아있지 말고 라고 능글맞게 웃으며 섬뜩한 경고를 남깁니다. 페르톤은 아나스타시스를 받아든 뒤 본격적으로 태고의 신을 부활시킬 의식을 준비하였고 페르톤은 아이기스에게 다가가 아이기스님 소식통에 의하면 엘바프에서 무신 혹은 전쟁의 신으로 불리는 남자의 의지를 이어받은 용용열매 모델 니드오그를 먹은 거인족의 기운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그 힘을 다룰 수 있는 자는 오로지 선택받은 고대 거인족뿐. 정황상 엘바프의 왕자 로키가 부활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로키 녀석은 분명 에그에드에서 죽여뒀는데 역시 쉽게는 죽지 않는다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기에 우선 페르톤과 아이기스는 태고의 신을 부활시키는 의식에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